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좀 약간의 의문들, 왜 단순으로 됐을까? 그 다음에 또 이게 왜 윤리심판에서 제명까지 됐을까? 예, 이제부터는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울산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이후에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 배경을 지금부터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도원 의원님, 네. 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 송철호 시장과 경쟁을 했던 이 인물을 압수수색한 이유는 결국 자리를 대가로, 그러니까 경선 포기를 대가로 자리를, 그러니까 일본 총영사 자리를 거래했는지 그 부분 살펴보기 위해서인 거죠? 그렇습니다. 임동호 최고위원이 뭐 피의자로서 압수수색 받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보면은 그 한병도 정무수석이 고배 총영사를 제안했다. 그 오사카 총영사 제안한 데 대해서 이제 역제의로 이제 후배 총영사를 제안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조국 민정수석이 그 B 후보, 아마도 임동원 최고위원을 말했던 것 같죠. 움직일 카드가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실제로 그 제의가 있었는지 또는 그 어떤 움직일 카드가 당시에 지금 그 임동호 최고위원이 그 선거법 위반 그런 혐의로 그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등 여러 가지 그 뭐 정치적 약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건드린 부분이 있는지, 또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면은 그 당시에 청와대 누구누구와 통화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런 걸 아마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경선 제한, 포기 제한이 있었는지 좀 들여다보겠다는 검찰의 속내겠죠.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당시 청와대에서 불출마를 권유하면서 오사카 총영사 자리 등을 제안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말했었다가 논란이 커지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바꿨었습니다. 그게 그 대선 끝나자마자 내가 고베 가라거든 막 이래서 내가 고베를 갈 이유가 없다. 뭐 가게 되면 나 오사카 총영사 얘기했던 거 이상한 거 해봐야 내가 별 재미도 없고, 술자리에서 뭐 이런저런 저에 대한 걱정을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죠. 윤정숙 실장도 있었고, 또 우리 김경수 지사도 있었고, 거의 한병도 수석도 있었고, 이게 제 뜻이 아니고 제 뜻이었습니다. 제 뜻. 예, 같이 화면 한번 보실까요? 김태현 변호사님. 네. 쭉 보면 지난 주말부터 정말 검찰이 속전속결이었어요. 뭐 국무총리실부터 기재부 압수수색하고 어제 결국 임동호 전 최고위원 집까지 이제 선거개입 의혹 증거 정황 찾는 압수수색은 마무리 단계입니까?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하나 이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남아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검찰이 진행할지 안 할지는 좀, 왜냐면 한병도 전 수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피의자가 돼 있다고 하면 뭐 청와대나 예를 들면 뭐 한병도 전 쪽에 지금 자택이나 이런 데를 압수수색할 수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보면 이제 거의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검찰 수사가 지금 탄력을 받기 시작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임병기 경제부시장이요. 그 사람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하면서 거기서 이제 업무일지, 뭐 본인은 비망록이라 얘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그 업무일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취득을 하면서 그러면서 수사가 탄력 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집이나 사무실에서 뭐 그걸로 수첩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파일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압수수색을 통해서 송병기 경제부시장의 업무일지에 나왔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적혀있는 파일이나 수첩 같은 거 발견하게 되면 가정입니다. 그러면 사실 검찰이 이 후보 매수혐의 입증하는 데는 굉장히 용이해지는 거죠. 그러니 아마 이제 압수수색하면 다음 주쯤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겠으면 과연 거기에 뭐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 수사에 또 하나의 어떤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아주 흥미로운 게요. 검찰 수사의 순서가 조금 뒤죽박죽 혼재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통상적으로요. 이 검찰 수사 같은 경우에는 먼저 수사 착수를 하면 처음 단계가 압수수색이에요. 그리고 압수수색에서의 가져온 것을 분석해서 피의자 조사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의자 조사를 먼저 하고 압수수색을 들어가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왜냐? 예. 바로 송병기의 업무일지 때문이죠. 음흠. 네. 송병기 씨의 업무일지는요, 날짜별 메모입니다. 그러니까 날짜별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메모예요. 이거는 형사소송법상 증거 능력으로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다면 이 업무수첩에 나온 그 일자별로, 그 정황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재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무일지를 놓고 거기에 맞춰서 관련자들을 조사도 했다가 또 그 관련자에게 유의미한 진술이 나오면 그 진술을 바탕으로 압수수색도 하고 이런 과정이 지금 전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업무일지를 토대로 이 업무일지에서 나온 증거가 얼마만큼 신뢰성이 있고 이것을 판사가 인정하느냐 증명력을 갖춰나가는 재구성이에요. 이게. 조수임 부장 질문 하나 더. 네. 지금 임동호 전 최고위원 집까지 압수수색하는 이유가 이 경선 포기 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경선을 송철호 시장과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붙었으면 알 수가 없었습니까? 좀 그 부분이 제일 전 궁금하더라고요. 우선 당내 경선이라는 건요, 조직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직력. 무슨 말이냐면 송철호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시장도 됐고 또 여론조사상으로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당내 조직력은 상당히 없었을 거예요. 탈당을 5번을 했어요. 2002년에 새천년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노무현 대통령이 선출되고 나서 노 대통령이 자신을 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 그렇게 삼고초려를 했는데 민노당으로 출마를 해요. 아하. 그리고 2014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2011년에 혁신과 통합을 통해서 민주당에 들어오고 그때 처음 치른 울산시장 선거에서도 무소속으로 나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민주당으로는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선, 조직력이 바탕이 된 경선을 치렀으면은 이거는 장담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송병기 씨의 수첩에 등장하는 일지와 정황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017년 10월부터 좀 눈여겨봐야 되거든요. 이때부터 경선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송철호의 경쟁자의 비위를 최대한 알려서 민주당 울산시당을 장악해야 된다. 이런 문구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정치자금법의 비위를 A라는 사람에게 건넸다라는 식의 메모가 있어요. 그런데 이 흥미로운 게 A라는 사람은 지방선거에서 공천 실무에 관여하게 되는 위치가 돼요. 이게 과연 다 우연일까요? 이런 게 굉장히 흥미로운 거죠. 자, 실제로 당시 여당이 송철호 시장을 단독 공천하기까지 경쟁 후보들 움직임에 좀 석연치 않은 대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울산 시민들의 여망을 받아들여 울산과기대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할 때 울산과기대를 과기원으로 성격시킬 수 있었습니다. 모든 정치적 행보를 멈추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집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게요. 조수임 부장. 네. 물론 여러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 말고 또 다른 울산시의 경선 후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좀 익숙하지 않은 인물인데 심규명 당시 예비후보. 근데 이 심 후보가요. 칩거, 복귀, 반발, 수용. 결국 그렇게 하다가 송철호 시장이 단독 공천이 됐더라고요. 네. 제가 이 송병기 업무수첩이 경선과 관련해서 시작된 게 2017년 10월부터거든요.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지방선거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 이 2017년 10월부터 계속해서 울산시장은 경선으로 갈 것이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와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실질적으로 경선과 관련해서 3명의 후보자가 입장을 자주 발표를 합니다. 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저 때가 이제 항상 경선 하겠다 뭐 이런 거 네.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바로 저기 보이죠? 3월 5일 날 원팀 공정 경쟁을 선언하는 모습이에요. 저도 기사를 출력해봤어요. 네. 그리고 나서 4월 2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이 기사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의 결선 투표제 전면 도입. 울산이 적혀 있어요. 당내 경선 하겠다는 게 4월 2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4월 3일 날 3명의 후보자를 중앙당으로 불러서 면접을 하죠. 그런데 바로 송철호 단독 공천이 결정이 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중앙당 면접 이전에 단독 공천으로 가닥을 잡아놓고 면접은 형식상으로 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예. 합리적 의심입니다. 이건. 네. 강선호 부대변인.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 내에서 뭐 송천호 시장에게 뭐 단독 공천을 주는 게 정무적 판단일 수 있으니 그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될 수도 없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더라도 청와대가 여기에 개입이 되고 송천호 띄워주기에 청와대가 조금이라도 개입했으면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러니까 공무원의 어떤 정치적인 중립도 위반을 하고, 그리고 청와대가 정말로 선거에 개입했다면 그거는 큰 문제가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나와 있던 어떤 정황 증거들이나 언론 보도만을 보고서는 당정청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느냐, 그걸 논하기엔 아직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그 임동호, 김기현 비위 제보, 그러니까 그 상대 후보지 않았습니까? 임동호 당시 그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은 그 사람의 그 관련된 비위를 송철호 그 후보 측 캠프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제보를 하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과정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상대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당 차원에서도 후보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어떤 비위가 제보되면 그 자세히 알아보는 거는 굉장히 당연한 일이고요. 그리고 그 임동호에게 뭐 경선 불출마를 제안을 했다, 이건 지금까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 임동호 측이 밝혔다시피 그 대선 바로 끝나고 나서 그 고베 그 총영사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뭐 했는데, 본인이 오사카로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생각을 해보면 대선 바로 끝나고 나서 한 몇 달 후에 한창 이제 인사를 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그 임동호 씨의 그런 어떤 경력을 보면 일본 관련된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임자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대선 당시에 이제 울산에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은 그 후보를 하지 말아라와 상관없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황들을 가지고 당정청이 다 같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우선 저는 이 수사가 굉장히 좀 조속히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총선이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수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검찰도 선거에 개입을 하는 모양새가 되거든요. 본인들이 의도와는 상관없이. 알겠습니다. 좀 신속히 마무리되기 바랍니다. 예. 네, 우선 선거와 관련해서는 당 밖의 후보보다 당 내의 경쟁자가 굉장히 무서운 존재예요. 왜냐? 그 사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보한 게 본선에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내 경쟁자가 중앙당의 비위와 관련한 제보를 얼마든지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송병기 씨 업무 수첩대로 임동호 제거, PH, 중앙당 누구, 울산시장 장악, 이런 표현 때문에 굉장히 의아한, 그러니까 단순한 제보를 그냥 접수한 게 아닐 것이다라는 의혹은 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이 어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자택 압수수색에 나설 당시에 영장에 말이죠,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한병도 정무수석을 피의자로 적시한 사실도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처음이잖아요. 이거 선거 개입 의혹 관련해서 청와대 네. 고위 관계자가 네. 피의자로 적시된 건. 그러니까 왜냐면 한병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베 총영사나 오사카 총영사나 고색 총영사 제안하는 그 문제가 관련이 됐던 거고, 조국정 민정수석은 일단 뭐 언론 보도 보면 종합을 해보면 누구죠? 송병기 경제부시장 수첩에 그거 있다는 거잖아요. 뭐 부산 쪽에 있는 모 의원이 찾아와서 임동호 주저앉힐 방법 민정수석이 있다고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아마 조국 전 수석도 피의자로 적시된 거 아니겠나? 공직선거법 후보 매수 관련해서. 그러니까 아직 정확한 내용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워낙 요새 뭐 취재, 이제 뭐 공보준칙인지 뭔지 그것 때문에 취재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을 해보자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국 전 수석하고 한병도 전 수석이 아마 공직선거법상의 문제로 피의자로 적시된 거 아닌가라고 현재는 좀 그렇게 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저 다시 한번 꾹꾹 씹어보면, 네. 그러니까 네. 한병도 네. 전 정무수석이 피의자로 적시된 이유는 네. 임동호 전 최고위원께 고베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것 자체를 검찰이 면밀하게 보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후보 매수라고 피의자다. 보는 거죠, 일단. 후보 매수라고 보는 거죠. 보는 거고, 조국 정 수석도 그 주저앉힐 방법이 있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알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그건 아마 선거 개입, 의무 위반 뭐 이런 부분들 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야당에서도요, 경찰과 청와대가 지금 뭐 당내 경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말고도 김기현 전 시장 수사 상황을 수시로 공유했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서 울산청에 수사하는 수사경찰관이 청와대에 파견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수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한 정황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방선거 이후에 보고받았습니다. 압수수색 전에 보고받았다며요? 한 번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에 있는 당내 경선 얘기를 해봤다면 이제 본선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당시에 경찰이 메신저 서버도 압수수색, 검찰이 메신저 서버도 압수수색다. 이게 청와대와 경찰 간의 이 연결고리를 좀 찾는 데 집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사건과 관련해서 그 조사 상황을 9번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한 거는 아까 그림에 나온 대로 노영민 비서실장도 국회에서 인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9번뿐만 아니라 수시로 폴렛이라고 하는 경찰 메신저를 통해서 울산 현장에서 수시로 보고했다는 그런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죠. 아마 검찰 쪽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조금 더 하명 수사에 가까운 정황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울산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청와대로 보고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보고받은 곳이 두 군데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국정 운영실 한 곳이고 그다음에 이제 민정수석실인데 그렇다면 보낸 실무자들 그다음에 받은 실무자들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책임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황운하 청장 그리고 받은 쪽으로 보면은 이제 윤건영 상황실장 그다음에 조국 민정수석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남은 건요. 선거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 바로 송철호 시장의 소환입니다.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은요? 우리 송철호 후보님의 당선을 보는 것. 지금 당장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조수진 부장 정리해 볼게요. 아까 검찰의 수사 상황을 조금 이례적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결국 남은 건 이제 송철호 시장의 소환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수수색 영장에 여러 명의 이름이 사실은 적시가 돼 있었던 거예요. 피의자로요? 네. 송철호 시장, 한병도 전 대통령 정무수석,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그러니까 이 청와대에서 뭔가 교감을 이뤄서 청와대의 공직선거법 위반, 바로 이게 한병도 전 수석이죠. 그리고 송병기 씨와 송철호 씨의 공모관계가 있었느냐, 이것 때문에 송철호 시장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의 어떤 첩보에 따라서, 청와대 지시에 따라서 울산경찰청을 움직인 사람, 황운하 전 청장 모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철호 시장의 조사, 그리고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씨의 공모관계가 만약에 드러난다면 이거는 재선거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압수수색 얘기와 피의자로 적시된 인물들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 주제 조금 더 분위기를 바꿔보기 전에요. 오늘은 좀 일찌감치 실시간 검색어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크리스마스긴 크리스마스인가 봅니다. 나홀로 집에가 오늘 영화 나홀로 집에 상위권에 올라와 있고요. 오늘 낮에 채널을 통해서 방송됐던 울지마 톤주 영화의 주인공 이태석 친구의 이름도 실검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세 문제 적혀있는 이 인물들 얘기를 바로 다음 주제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